자, 여러분 286이죠? 네. 주택조합입니다. 항상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이 나왔다 그러면은 세 가지 조합을 상상을 하셔야 되고, 지역민들이 가입하는 지역조합과 그리고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직장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그러면서 항상 이 조합이라는 것은 요거는 법인이 아니다.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다른 조합과 달리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만들 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인가만으로 성립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 셋 다 설립인가만으로 성립이 된다 그랬어요. 단 직장조합 중에서만 간단한 설립신고로 충분한 설립신고 대상이 따로 존재하죠. 이 설립신고 대상인 직장조합인 것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직장조합만 설립신고가 됩니다. 그죠? 보통은 다 인가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거 설립인가 시작 제출서류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게 있다.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은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됩니다. 이거는 건설 공급이 아니잖아. 원칙적으로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새로 공급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어야 되고, 자,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13번이요. 주택법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될 첨부서류가 아닌 것.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그것도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 제출 서류가 아닌 것. 그러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런 거라면 여기를 이제 설립인가 제출서는 다 비슷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만 있는 걸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창립청의 회의록 처음 보는 얘기네. 리모델링만 있을까요? 지역과 직장에는 이런 거 없을까요? 아니, 그냥 처음 보는 얘기인데 창립청의 회의록인 게 여기에만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도 있을 것 같아. 다 있어야 되겠지. 지금 리모델링에만 제출할 서류가 아닌 걸 찾고 있잖아. 조합은 전원이 자필로 여명한 조합 규약이. 규약도 여기만 있을까요? 규약이라면 다 있어야지. 조합의 약속이 우선 규약인데. 3번에 해당 주택 소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 이거는 여기만 있는 거야. 여기에만. 토지 사용 승낙서. 여기는 필요 없어요. 땅 자체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 건데요. 증축하는 건데 세대에서 증가를 시킨다 그래도 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그대로 증가하는 거 그 단지에서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 근데 여기는 새로 건설해서 공급해야 되죠. 그럼 건설할 땅이 필요한데 원래는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적어도 조합 설립인가 당시에서는 전체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 착수하기 전까지만 다 확보하면 되지. 그래서 80%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 사용 승낙서는 토지를 사용할 여기서만 필요로 하지 새로운 땅을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것과 리모델링이 있는 것을 구별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4번 15년 이상의 경과성을 증명하는 서류. 우리 대손을 통한 리모델링은 10년 이상 지나야 되고 증축형은 15년이 지나야 되는 그걸 얘기합니다. 조합은 다 있겠지. 자, 그런 식의 문제고요. 자, 15번 보세요. 15번 보시면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틀린 거. 그런데 괄호 속에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고 물어보니까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전제로 해서 푸는 거네요. 지역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지역. 여러분들이 판단 해보시라고 물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네. 지역과 직장. 지금 아까 그 얘기예요. 최소 요거 만들 때는 그죠?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 80%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80% 이상에 대한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탈퇴한 조합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제명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명이 되든 탈퇴가 됐든 자기가 냈던 비용은 당연히 탈퇴가 되면 환급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3번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 이게 10명이 아니고 20명 이상이잖아. 이것도 역시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죠. 지역과 직장에만. 여기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 공급할 때 여기선 건설 공급 아니잖아. 최소 조합주택이라 조합원 수가 일반의 경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조합주택의 기본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최소 5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일반에게 주는 것보다 조합원에게 주는 게 최소 작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50%가 나온 것 같아. 이 수가 너무 작아도 안 되기 때문에 최소 20명 이상은 동시에 갖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잖아 지금. 10명이 아니고 20명 이상이 돼야 되죠. 요거는 지역과 직장의 조합원 수에 대한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니까 이거는 의미 있는 숫자예요. 이런 건 요 중요한 숫자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지역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을 하잖아요. 5번의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외잖아. 제가 이것도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리모델링 할 때는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과 직장은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사고가 많다 보니까 조합원 모집할 때는 미리 그 사실을 시장어수구청장에게 신고하라. 그래야지 시장어수구청장이 조합원 모집하는 걸 알고 이제 좀 통제하라고, 감시하라고 신고만 하면 되죠. 그리고 신고하되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공개 모집을 한 번 했는데 모집된 조합원이 뭐 사망했다, 자격증으로 탈퇴했다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미달됐기 때문에 재모집을 할 때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재모집 등을 할 때는 신고할 필요 없고 공개 모집도 아니고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저번 주에 배운 건데 오늘 새로운 것을 오전에 채워서 그런지 지금 표정이 어째 좀 기억이 안 나는 듯한 표정으로 기억나죠? 이런 얘기? 자, 또 넘겨보세요. 조합 문제 많으니까. 자, 17번에. 역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역조합.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자, 이건 이 얘기잖아.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역시 지역과 직장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여기서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에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받는 거 아니잖아. 이 지위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설립인가 이후에 원칙적으로 조합은 교체도 안 되고 신규 가입도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경우 중에 조합은 추가 모집 승인을 얻었다. 추가 모집할 수 있고 또 결혼에 발생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충원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사망이잖아. 사망, 자격 상실도 있고 탈퇴 등으로 해서 조합원 수가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됐을 때도 충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설립인가 이후엔 바로 안 되지만 사업 승인까지 통과했다. 사업 승인 이후라면 다시 충원이 가능하다. 자, 그래 사망은 당연히 상속받는 자 충원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받아야지. 이번에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원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원래 조합원 자격은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조합 쪽에 입주 가능일까지 내내 있어야 되거든요. 내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이건 중간에 일시적으로 상실했을 때야. 근무는 부득이한 사정이 하나고 근무로 인해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이 됐더라면은 이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시적 상실이기 때문에 3번의 조합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건설 연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는 결혼이 발생한 부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50% 미만 됐을 때는 50% 이상이 되도록 충원할 수 있다 그랬죠. 있다 그랬지. 20명 미만은 사유 없지만 50% 이상은 최소 유지는 돼야 된다. 4번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 기준이 아니고 뭐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이잖아. 기존 조합원과 똑같이 다르기 위해서 새로 교체나 충원될 때도 교체 충원 당시가 아니고 지금 이 당시도 아니고 기존 조합원과 똑같이 다르기 위해서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때도 제가 사망을 해서 상속할 때는 조합원 자격을 갖출 필요 없다 그랬죠? 사망은 상속은 사망을 위해서 생기는 건 당연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예요. 4번 틀렸고 4번이 다음 정답입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주택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하라. 조합원이 추가 모집되면 조합원 수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립인가처럼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하라. 몰라도 돼요. 맞는 얘기지만 정답은 이미 4번이고 뭐 18번도 그 반복에 불과하고요. 작년 문제지만 여기는 작년 문제 약간 다르네. 예를 들어 18번에 지역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는데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설립에 동의했대요.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한 번 동의했으면 나중에 설립인가 위에 탈퇴 못하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탈퇴 자유 그죠? 탈퇴했을 때는 비용 환급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설립인가가 있어서 조합 만들어진 이후에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탈퇴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2번에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이 됐대요.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있어야 되지. 제명됐어도 어쨌든 제명이 되면 이제 조합원으로서 받을 물건 못 받고 하는데 냈던 돈은 받아야지 당연히. 응? 3번의 조합의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임원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 이게 직접 출석 정속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실 텐데 나중에 제가 정비 5, 6월 강의에서는 이제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고 우리 정비조합에서 원래 출석 정속수가 있는 거야. 정비조합에서. 의결 정속수 할 때 출석할 때는 직접 출석 외에 여러 가지 서면이나 출석 다 포함되는데 순수 출석 정속수 따질 때는 직접 출석한 사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직접 출석 정속수가 정비법에서는 원칙이 10%예요. 직접 출석 정속수가 10%인데 예외적으로 중요한 일 할 때는 20%가 직접 출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의결 정속수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주택보유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택보유소 숫자는 똑같아요. 원칙은 10%가 직접 출석이에요. 근데 좀 더 중요한 내용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이고 20% 이상은 없는 건데 그럼 여기서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다. 중요해 보입니까 여러분? 임원 선임하는 거 이게 중요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맞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걸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거는 1, 2번은 확실히 틀렸잖아요. 그죠? 3번은 아니 20%가 좀 직접 출석하라는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선임 의결하는 게 중요한지 확신이 안 든다. 그럼 4번 보세요.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한 결혼을 충원할 때는 시장소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해야 된다. 자, 공개 모집 이후에 자격상실로 한 결혼을 충원한다? 신고할 필요 없고 공개 모집도 아니죠? 선착순이죠? 예외 규정이잖아요. 이거 확실히 틀렸어요. 5번에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할까요? 상실하지 않을까? 안 하겠지. 이것도 정비법에 나온 얘기랑 비슷한 얘기야 이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5번도 틀렸어. 그럼 작년 문제 3번을 정확히 모른다 해도 3번밖에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용을 사실 조금 많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게. 얼마나 많은지. 일부는 법에도 있지만 일부는 규칙에도 있네요. 이거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원칙이 10%고 예외가 20%라면 예외적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 것만 20%가 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면은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내용을 몰라도. 원칙이라면 그 구체적 예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로 정하는 게 예외가 되겠지. 근데 하여튼 여기는 뭐 작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1, 2, 4, 5번은 조합에서 중요한 부분 하면 당연히 틀린 걸로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이거는. 자, 19번. 19번도 봅시다. 네. 지금 주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는 건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직장조합을 해산하려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에요. 그럼 이게 설립 신고로 유명한 거잖아. 그럼 이걸 해산할 때는 시장의 수행인가? 같은 절차가 되죠. 항상 만들 때 인가를 받았다, 변경 해산도 똑같은 인가예요. 만들 때 신고했다, 같은 절차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해산할 때도 똑같은 절차, 설립 신고죠. 틀렸고, 지역자원이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라는 세대를 포함하여 주택건설 예정서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막 틀렸어. 지금 지역조합의 조합원 수재기잖아. 그러면 지역조합의 조합원 수는 건설 예정세대 수의 50% 이상이잖아. 50%. 그러니까 3분의 1이 다 틀린 거고 50%가 되고, 앞에 것도 임대주택 건설 공급해라는 세대를 포함하여가 아니에요. 제외하고라고 제외하고 나온 것만 판단하면. 아니 임대주택은 그러니까 조합은 이게 임대는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놓는 것이라 조합원에게 주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조합원에게 주고 나서 남는 것을 이제 일반에 거기에 공급할 때 얘기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 건설 예정수를 따집니다. 앞뒤가 다 틀렸어요. 뒤도 정확히는 이제 50% 이상이면서 20명 이상 그 얘기도 같이 들어가야죠. 그죠? 다 틀렸어. 3번에.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고 있다.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볼까요?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대표자 1인,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지. 이것도. 4번의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0% 이상과 상관없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충원이 넘어가야 돼요. 사망 시 넘어가는 것이랑 50% 미만일 때 넘어가는 것은 각각 다른 사유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 그러니까 50%랑 유무와 상관없이 사망했더라면 당연히 충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5번에 지역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때는 주택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 지역조합 무조건 설립인가밖에 없죠. 그죠? 인가받아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했대요. 그럼 조합원 수가 바뀌어야 되니까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규약도 바뀌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겠네. 변경에 대해서 변경인가. 그 얘기죠. 뭐 그냥 5번이 맞는 거예요. 자, 20번도 이거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인가 대상이가 아닌 거? 인가 대상이 아닌 거. 자, 우리 지역조합을 해산할 때는 인가 받아야 되나요? 신고야? 지역조합이? 아니 지역조합은 뭐로 만들어요? 설립 인가. 만들 때 인가라면 해산할 때는? 그럼 인가가 되겠네? 같은 절차.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요거는 인가인가요? 리모델링 조합 인가. 직장만 인가가 있고 예외 신고가 있잖아. 직장만. 그럼 이것도 인가예요. 3번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직장조합의 해산이면 이게 신고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조합. 요 말 들어갔을 때만 설립 신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해산할 때 같은 절차 해산 신고가 돼야지. 4번에 승인받은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지역조합의 변경. 지역조합이잖아. 그럼 변경할 때 변경인가죠. 뭐 지역조합의 설립 인가고. 인가 대상 아닌 건 3번밖에 없네. 자, 이제 주택건설사업 시행 파트입니다. 여러분 요거 사업의 시행 파트라면 그거에 이제 떠올라야지. 이 그림이 주택법에서 건설회사를 공급하는 절차 있잖아. 먼저 대지를 확보합니다. 대지를 확보해요. 대지를 확보한 다음에 뭐예요? 사업계획 승인. 아주 졸려 죽겠죠 지금? 솔직히.
날씨는 참 좋고 오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몸은 몸과 마음은 피곤하고 또 밥은 들어가겠다. 어? 아, 졸린 눈빛이 많아 보여 진짜 지금. 어? 자, 사업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차 졸리니까 막 생각하기도 귀찮았고 여기서 이렇게 해봐야 돼 그냥. 아이 교수님 알아서 쓰세요 이거잖아. 알아서 쓰세요. 자, 사업 승인 받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여전히 알아서 쓰겠습니다. 착수 신고. 자, 그 다음에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다 하면 쓰기 전에 사용 검사를 받고 쓴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다 하면 이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은 대부분 사업 승인권자가 한다 그랬잖아. 사업 승인권자. 승인, 사업 승인도 승인권자가 하고 착수 신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승인권자가 하는 것이고 감리와 지정마저도 큰 사업이라 승인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업 주체가 시공자는 선정하지만 감리자는 예외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승인권자가 선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아니지. 이거는 승인권자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 검사에 불과하니까 건설할 때가 힘들지. 이거는 검사에 불과하니까 이것만 승인권자가 아니다. 예외 국장이 있지만 이렇게 틀 잡아놓고 승인권자라면은 원칙은 대지면적 크기에 따라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미만이냐에 따라서 10만 이상이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사업 승인권자가 되고 10만 미만이면은 특광 시장 군수가 된다. 마치 우리 관리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이반 결정권자처럼. 결국 그래서 여기서도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이상이면은 대도시 이상이면 그 사람이 다 한다. 여기서 시장은 소냐 도지사가 여기서는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더 많이 묻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를 사업 승인 대상은 뭐 30%, 30세인데 예외 50%, 50세짜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틀이 좀 생각나는 상태에서 21번 다음 중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거는 뭐 그냥 22번을 봅시다. 이 21번 문제는 저 23번 지문에서 등장하는 거니까 22번 보세요. 착수 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첫 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의 50호의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누구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로부터니까 사업 승인권자를 묻고 있네요. 누가 됩니까 이거는? 시장? 특별시장? A구청장? 특별시장? A구청장? 아니면 국장? 국장. 왜 국장이에요? 아니지. 50% 이상이면 한옥은 50% 이상 하는 거 맞아요. 50% 이상 사업 승인 대상일 뿐이고 사업 승인 대상이면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 되는 건데 50% 가지고선 국장이라 하면 안 되지. 사업 승인 대상만 얘기하니까 50%가 아니면 건축부에 따라 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규모랑 상관없이 뭐 규모가 크다고 뭐 국장이 하고 그러나? 이분들이 또 그냥 이미 정답 알아보고서 그냥 답하는구만. 그러면 안 돼. 왜? 한국토지주택공사니까. 국장이 하는 경우는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한다라면 국가는 전국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 토지주택공사 전국 대상으로 하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국장이라 그랬잖아. 지방 지자체나 지방호 사람은 지방에서만 하니까 국장에 받아 불편하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고 국가랑 토지주택공사 제가 토지주택공사는 봐줄 거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제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할 때도 공공으로 봐주시라고 했죠? 그게 바로 규모에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10만 제곱미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수 아무 상관없어요. 토지주택공사가 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면 무조건 국장 아닙니까? 그 국장이 하는 게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규모 따지는 것은
330만 제곱미터 큰 사업, 330만 제곱미터 관련해서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또 하나가 긴급한 주택난 해소라든지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 광역체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경우에 이걸 잘 알아두시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지금 졸려서 그래, 졸려서. 자, 그래서 이건 기업관의 국장이 돼요. 자, 이번에 B번에 그 다음 것이 B광역시 시구에서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하여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50호의 한옥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누구로부터 이건 왜 국장이 돼요? 왜? 그렇지. 이제 정신 차렸네. 지역 균형 개발이니까 지역 균형 개발을 지자체가 어떻게 줍니까? 국장이 하셔. 아예 됐어 그러면. 그래서 답이 그냥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홀수니까 23번 보세요. 주택법상 사업 승인,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주거 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 승인 대상을 묻고 있죠? 원칙은 단독은 30호 이상인데 50호 이상부터 사업 승인 대상에 들어가서는 한옥과 또 하나 공공택지를 1단의 수로 공급받아 짓는 단독주택인데 그건 기니까 주로 한옥 갖고 자꾸 묻고 있잖아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였다. 자, 우리 공구별 분할 사업을 얘기하죠? 몇 세대 이상? 그럼 이거 틀린 거예요? 아직도 이거 잠에서 맞아, 이거 맞는 거야. 600세대 이상 맞는 얘기야. 자, 우리 600세대 이상의 단지라야 공구별로 나누는 것이 최소 2공구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공구별로는 최소 300세대 이상은 건설해. 각각의 나눈 공구별에서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얘기니까 지금 여기는 몇 세대 이상의 단지를 공구별 사업이 가능하냐. 600세대 이상 맞는 거예요. 최소 2공구로 나누고 각각 공구에서 300세대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 사업 주체는 공사 착수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공사 착수기한을 얘기하네요? 네. 자, 제가 이거 여기서 우리 착수기한 할 때 사업 승인 후 착수기한이 대부분 5년이다. 135 중에 제일 큰 5년짜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큰 사업이라. 근데 이거 할 때는 당연히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 사업 승인은 하나지만 사업할 때는 공구별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할 때랑 공구별로 나눠서 할 때 이 두 가지 경우로 꼭 구별해서 보시라고 했잖아. 지금 사업 승인 받고 나서 착수해야 되는 것은 단지 전체라면 전체에 대해서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 내 착수해야 되고, 만약에 공구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누더라도 최초로 시행하는 최초 공구가 있고요. 그죠? 최초 공구, 외의 공구를 기타 공구로 넣는다면 항상 이때로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최초 공구만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 요게 5년이지. 요게 5년이고 기타 공구는 승인받은 때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 대한 최초의 착공 신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의 2년짜리로 간다 그랬습니다. 최초 착공부터 2년이 돼요. 승인받은 때로 하는 게 5년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항상 이 5년을 기억해야 되지만 착수기한 연장할 때는 건축부들 여기는 다 1년 연장이죠? 근데 1년 연장도 글쎄 처음 시작할 걸 안 할 때 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년 내 시작을 할 때 1년 연장할 수 있지 여기는 연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것을 안 한다면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랬잖아.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거 안 할 때 승인 취소할 수 있지 여기서 안 한다고 해서 사업 승인 취소는 못 한다 했던 거 있잖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 중에 하나 지금 단순히 해서 착수기한만 묻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연장되지 않는 한 보통은 승인받을 때 5년 내에 착수하라 그 얘기가 되겠고요. 맞고 4번에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때로부터 60일 내에 사업 측의 승인 여부를 통보하라. 이 사업승인 신청할 때 사업승인을 내줄지 여부를 통보하라는 게 바로 이 얘기인데 60일 내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보세요.
4번 문답에서 사업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된다. 그럼 승인권자는 사유가 없으니 연장할 때 얘기인데 연장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연장이 되고 이렇게 조건 이행 때문에 지연이 됐다면 정당한 사유 있는 걸 그 정당한 사유지 않아 그냥 표현한 거예요. 이럴 때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앞에 사유가 있든 말든 이건 무조건 틀렸어요. 왜? 착수기한 연장을 얘기하잖아. 연장이 3년짜리 어디 있어? 뭐 연장은 다 1년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답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또 봅시다. 그러면은 24번 보세요.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 지금 이게 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하는 매도 청구권 얘기거든요. 자, 제가 매도 청구권은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가 있고 사용검사 매도 청구 두 가지가 있는데 3, 4월 강에서는 이걸 주로 말씀드리고 이건 제가 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원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지구 단위 기획이 필요한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조금 큰 사업인 지구 단위 기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100% 아니고 80% 이상 사용권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 승인 신청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생각나시죠? 80% 이상 가지고 사업 승인 받았다 칩시다. 그럼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머지를 다 확보해야 전체적으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데 80% 이상 중에서 다시 둘로 나눈다. 95% 이상이냐 아니냐. 만약에 95% 이상 이미 확보했다라면 5% 미만 작은 사람 때문에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확보하지 못한 모든 자에게 당신 물건 나에게 시가로 팔아라.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95% 이상이 아니라면 95% 미만이라면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년 장기 소유자에게는 못하고 10년 장기소를 제외한 자에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배웠던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1번 주택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대요. 그럼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축물도 돼야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 모든 부동산이 돼야 그걸 다 확보를 해야 매도 청구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사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물도 당연히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래야 돼요. 매도 청구를 통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업 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 이게 매도 청구라는 칼을 빼들기 전에 미리 한번 충분한 협의를 해봐라. 60일이 아니고 3개월.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부터 이렇게 협의를 해야 돼.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 협의를 해보고 안 될 때 매도 청구를 하는 3개월입니다. 근데 매도 청구에서는 다 미리 사전 협의하는 게 다 3개월이에요. 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3개월간은 협의해보고 안 될 때입니다. 그 얘기고요. 3번의 사업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라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90%가 나왔어요. 그러면 95% 이상이 아닌 경우죠? 그럼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10년 이상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만 할 수 있잖아요. 95% 이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자에게가 틀린 거예요. 10년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 그래야 됩니다. 4번의 사업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8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건 80%면 아까랑 똑같은 거죠? 3번이랑. 95% 미만이라는 점에서 딱 80%짜리니까 그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 단위 결정 고시일 10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3, 4번이 똑같은 얘기인데 95% 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똑같은데 3번은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여기는 10년 장기 소유 못한다. 맞죠? 이게 4번이 맞지. 5번에 사업체가 리모델링 조합인 경우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조합에서 리모델링 결의에 반대한 자가 있으면 그 자의 토지나 건축물 물건에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취득을 해서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25번은 뭐 나중에 할 그 사업체 보조 중에 하나고요. 자,
26권 보세요. 사업주체 갑은 사업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승인 공구별로 분할해서 하는 걸 내용으로 지금 분할해서 한대요. 공구별 사업을 생각하셔야 돼.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은 사업승인에 대한 사항을 고시해야 된다. 여러분 사업승인 내주면 승인권자가 그 사실을 고시할까요? 안 할까요? 다 고시하지. 큰일이면 다 고시해요. 우리 건축허가에서는 건축허가 받고 고시하라는 얘기 없어요. 근데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여기처럼 큰 사업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고시합니다. 2번의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즉 기타 공구에서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어때요? 기타 공구. 기타 공구니까 맞지. 승인받은 때가 아니고 최초에 대한 착공 신고로부터 2년. 3번의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했다. 소송 때문에 착수 못했대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수 못한 경우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역시 틀렸어요. 이게 답이네. 그러면 왜요? 연장할 땐 글쎄 어디서나 건축법에 여기나 1년밖에 없다니까. 2년 연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연장은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틀린 거지 뭐. 4번의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을은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 승인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아까 정당한 착수 기한에 착수를 안 할 때 또 이것처럼 파산 등으로 완료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런 경우도 분양 보증을 받은 자가 있으면 분양 보증한 사람이 책임지니까 승인 취소 못하는데 여기처럼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을은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건축부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특이한 거라 그랬어요. 보통은 취소할 수 있다. 여기처럼 맞아 이게. 5번의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즉 기타 공구에서 해당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시간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시작을 안 하면 그런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지. 기타 공구에서 사업 시작 안 했다라고 해서 승인 취소할 수 없다 그랬잖아.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아까 3번만 틀렸고 또 넘겨보시면 29번이 작년 문제인데 지금 비슷한 문제예요. 그게 아까 풀었던 것은 틀린 거 찾는 거다. 뭐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사업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경매로 인해서 대지권을 상실했대요. 공매나 경매로 대지권을 상실했대. 그럼 사업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어디에도 없어. 취소할 수 있다죠. 주택법에서는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보시지. 건축법에서만 특이한 게 신고 이력 자동 상실과 함께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건축법이 특이한지 보통은 할 수 있다. 사유를 물은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느냐 해야 된다를 이건 쉬운 작년 문제지만 쉬운 거 이건 찾아야 돼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잖아. 그 다음에 뭐 28번에서는 그 사용검사에 대한 얘기로서 틀린 건데 1번이 주택건설 사업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원래 정식 사용검사는 단지 전체에 대해서 전체가 완료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승인 조건이 미이행이 됐다. 그러면은 동별로도 정식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틀린 거지 이게. 자, 그리고 29번은 아직 안 배웠잖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이걸 얘기합니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자,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입주를 시키죠. 그죠?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입주를 시켰어요. 입주를 시켰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땅의 진정한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사업주체가 대지를 확보하고서 이거를 분양을 했는데 여기 일부는 남의 땅이었어요. 남의 땅이었는데 이걸 모르고서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 몰라도 이걸 하여튼 남의 땅인데 이걸 분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입주한 사람들은 대지 면적의 몇 프로씩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럼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진정한 소유자가 회복해 갔다라면. 사용검사 후 매도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용검사 이후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뭐 소송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회복해 갔다라면
글쎄 이거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남의 땅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입주한 사람들은 글쎄 여기에 대해서 사익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되사서 매도 청구를 통해서 되사는 걸 얘기한다고 이게. 그런데 이 매도 청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여러 사람들이 편해지겠지만 진정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도 청구 다 하는 것만큼 자기 정당한 땅인데 괴롭거든요. 그래서 공익의료에서 허용하는 거야. 이 매도 청구할 때 요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소유자가 회복한 이 땅이 전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이어야 돼. 5% 미만. 왜 5%냐? 비슷해 여기랑. 아까 여기서 받고 나서 95% 이상 확보했으면 작은 사람 때문에 못해서는 안 되니까 매도 청구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죠? 그런 취지야. 여기서 5% 미만일 때. 만약에 이 사람이 회복한 게 전체 10%, 20%가 된다면 그때는 매도 청구 못해.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주고 사든지 아니면 소유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자꾸 내면서 있어야 돼. 분양받았지만. 5% 미만일 때만. 그리고 이때 매도 청구 의사표시를 매도 청구하는 사람이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너무 오래 이 사람이 회복한 때로부터 너무 오래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소유권을 진정한 소유가 회복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거기 돼야 될까요?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그쪽에 도달돼야 될까? 몇 년 내? 몇 년? 몇 년? 제가 건축법 주택법에서 몇 년 나오는 것은 다 기억할 게 아니고 135 따르기 하시고 나머지는 다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들어본 적 없죠? 처음 듣죠? 그럼 몇 년이 되겠어요? 2년. 그렇게 답하시길 바랐는데 아직 잠이 와서 그 요건 좀 기억하시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입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대표자 선정하는 문제가 나와. 소송 대표자. 그럼 대표자를 선정하면 대표자가 이제 하면 되겠죠. 그죠? 이 대표자 선정할 때는 실제 소유자 중에 75%,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자가 소송했죠? 동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모든 자에게 소송 이제 판결 효력이 미치는 거지.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가 요건으로서 5% 미만일 때 2년 내 매도 청구 의사 표시가 도달돼야 된다. 그리고 대표자 선정할 때는 4분의 3 이상 동의. 시가 이런 건 다 똑같고 매도 청구는 다 시가라고 했잖아 제가. 3개월 사업이 똑같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갑이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했대요. 자기 땅을 회복해 갔대 갑이.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중에서는 공시지가는 없어. 매도 청구의 가격은 다 시가라고 했잖아. 다 시가. 틀렸고 2번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는 복리서를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선정한다. 이게 정답이야. 4분의 3 이상 동의. 4분의 3 이상 동의. 3번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미쳐야지. 모든 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야. 대표자를 선정했으면 찬성했든 반대했든 대표자 선정이 됐으면 모든 자에게 효력이 미쳐야 된다고. 판결의 효력이. 안 그러면 대표자 소송이 무의미하죠. 4번에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의 5%를 넘을 때 5%를 넘는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매도 청구를 하셔야. 전원 동의가 아니고 전원의 수배, 3배 동의가 있어도 안 돼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회복해 간 사람 땅이 전체 5%만 작을 때야. 5% 넘을 때는 매도 청구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응? 5번에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갑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2년이 경과한 후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이제 공급 파트에서. 자, 우리 이제 공급 파트에서 다룰 내용이 그거죠? 좀 쉬어요?